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매개변수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지, 속도는 어떤지, 속력은 어떤지, 그리고 그 사이클로이드가 이루는 궤적 길이는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나올지까지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반지름이 R인 경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이클로이드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최단 강화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적으면 최고 빨리 내려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평하게 생긴 게 제일 빨리 공이 내려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거리가 더 멀더라도 그 공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가더라도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원래 이제 원이 혹은 공이 움직이는 좌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곡선으로 바닥을 설정해 주면 제일 빠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워낙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로 매개변수 표현부터 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하고 Y축을 길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 X축, Y축에 원을 하나 이렇게 딱 작도를 했습니다. 반지름은 R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지금부터 또르르 굴릴 텐데 여기 있는 초록 색깔 점을 딱 여기 리본을 하나 달았다고 생각하시고, 공을 쫙 굴러가면 이 리본의 자치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조금만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리본이 공이 또르르 굴러가면 또르르 굴러가면 요 초록 색깔 리본이 쭉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이동해 보면 이 초록 색깔 점이 그렇게 굴러갔으니까 한 요쯤에 찍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면 이 녀석의 자치를 이제 어떻게 매개변수를 표현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얘를 전혀 우리가 뭐 감이 안 오는데 그 x 성분하고 y 성분을 따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일단 수선을 딱 내려보고, 그다음에 수선에서 이루는 그 각을, 수선과 요 점 초록색깔 점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 혹은 t라고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수선 내리면 당연히 접선과 원의 중심과 이 반지름은 수직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 초록색깔 점에서 이 녀석까지 거리는 기존에 있었던 반지름이기 때문에 R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도 R이고, 그리고 이 각을 우리가 뭐 T라고 합시다. 됐죠? 색깔 바꿔서. 그럼 분명히 이 각이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0이었는데, 0라디안 0도였는데, 굴려가면서 T만큼의 각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좌표, Y좌표를 따로 구분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X좌표를 따지려면 사이클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접점까지의 길이랑 이 녀석에서 이 녀까지 굴러간 거리가 똑같은 거죠. 그대로 굴린 거니까. 이게 이제 사이클로이드의 핵심인데, 길이가 두 개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녀석의 호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지금 x 좌표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건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 호의 길이는 우리 수1에서 배웠죠. 반지름 곱하기 시타라는 것, 반지름 곱하기 t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깔 길이는 rt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 이 부분도 똑같이 사이클로이드의 정의에 의해서 rt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 초록색깔의 x좌표를 찾는다는 것은 이 rt에서 뭔가를 제거해줘야 실제 x좌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녀석의 x좌표, 즉 실제 x의 요 길이를 찾을 건데, 이 길을 찾는다는 것은 그대로 작도를 딱 연장해서 해주시면 삼각형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 길이요. 즉 이 초록 색깔 길이는 전체 파란 색깔 RT에서 빨간 색깔 길이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 빨간 색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알다시피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R 곱하기 사인 t죠. 우리 길이 사인 수한테 했죠. 빨간 색깔 길이는 R 곱하기 사인 t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표현해 보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초록 색깔 길이는 파란 색깔인 RT 빼기 빨간 색깔인 R 사인 t가 되겠죠.
그래서 초록 색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y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초록 색깔의 y좌표는 여기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녀석의 길이가 될 거거든요. 이 녀석 길이는 역시나 전체 우리 반지름이었던 수직이라는 그 우리 내심에서 했었잖아요. 중심과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이 전체 길이 R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빨간색깔 길이를 빼면 될 겁니다. 즉, 이 길이를 뺀다는 얘기죠. 이 길이는 역시나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시면 R 코사인 T 갚는 것이죠. 얘가 이 녀석의 길이 코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해보면 R 코사인 T 될 것이고, 전체 길이는 검은 색깔인 R이라고 했으니 이게 R인 것이죠. 이거 보세요. 이 초록 색깔 길이, 즉 이 길이는 요 길이요. 요 길이는 R 빼기 R 코사인 T가 될 것이고, 얘는 이 길이랑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R 빼기 R 코사인 T. 즉 이 길이랑 똑같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초록 색깔의 좌표가 X 좌표로서는 X의 상황으로서는 X의 성분으로서 RT-R sin T고 Y 성분으로서는 R-R 코사인 T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말하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되는 것이고, 얘를 위치인 ST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ST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 콤마 이거로 두 개의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매개변수 표현을 해보면 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사이클로이드의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이 위치들은 어떻게 이제 표현되냐면 쭉쭉 따라간다고 그죠? 얘가 뭐죠? 이 점이 이제 계속해서 굴러가가지고 90도까지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고 반지름까지 그죠? 그다음에 180도 즉 파이까지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 선에 맞물려가지고 이 정도 길이 배치를 하겠죠. 그다음에 또 계속 굴러가게 되면 얘가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리본이요. 초록색깔 리본의 위치만 자체만 딱 보게 되면 쭉 떨어져서 결국은 끝끝내 한 바퀴 다 돌아서 이런 형태가 이제 쭉 될 거란 말이죠. 그래 보면 이런 형태로 중심함 지나고 이런 형태 돼가지고 쭉 가서 그럼 이제 만약 공을 거꾸로 완전히 보고 공을 여기서 올리면 이게 지금 최단 강화예요. 쭉 우리나라 기와나 이런 것들도 썩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약간 이렇게 그 나선형처럼 생긴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제 그럼 여기 이렇게 배치가 되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세 개를 더 보면 이 상황일 때는 이제 완전히 딱 그 상황이라 보고 그 다음에 완전 위로 올라갔다가 또 계속 또르르 내려가서 이 부분에 이렇게 점지키고 또 그럼 그대로 반복되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초록 색깔 한 주기 한 바퀴 돈 상황에 대한 초록 색깔 길이도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그 위치를 사실은 이제 각 성분별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서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네, 속도는요 각각을 성분별로 미분하는 거고 R은 상수라서 미분해 주시면 R 살아있고요. 마이너스 R sin T면 R 코사인 T죠. sin T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녀석은 R 상수에서 날아가고 마이너스 코사인 T 미분하면 sin T잖아요. 그래서 R sin T가 되더라 라는 것을 일단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벡터인 거예요. 원래 표현 이렇게 이제 2차원 평면에서의 운동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맞습니다. 그럼 속력은 속도는 벡터라고 하면 속력은 스칼라로서 이놈 제곱 더하기 이놈 제곱의 루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질적인 길이로 보니까. 그래서 속력도 표현해 보면 즉 이 녀석을 속도의 크기라고 하죠. 표현은 벡터의 몸을 취한다. 벡터의 길이를 취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그 사실은 좀 원래 이치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롬으로 이렇게 두 줄로 표현하면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벡터의 크기. 얘는 자연스럽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 피타고라스를 보고 정리하면 되니까 제곱해서 루트 써보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r 제곱을 다 밖으로 빼주면
그냥 오른쪽에 있었어요. R 제곱 빼줬고 R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가면서 절대값 R이 되는 거죠. 근데 R이라는 것은 이 지금 사이클로이드 1에서의 반지름 길이니까 절대값 R 해봤자 양수가 되니까 R이 이제 루트 밖으로 나올 때는 제곱이 사라지면서 나온다는 거죠. 써보면 네,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 이제 정리해보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T 여기 코사인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제곱이가 있죠. 뒤에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이 두 개는 또 수원에서 우리가 1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고 2 마이너스 2 코사인 t 루트의 r 이란 걸로 정리가 되겠죠. 마지막 써보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t 되더라 라는 게 이제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클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분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끝이 났고, 이 곡선의 길이랑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우리가 L, 지금 S를 썼으니까 L이라고 하면 이 실제 길이는 이 각 소관들의 무한합으로 볼 수 있다 했죠. 실제로 이제 얘를 n등분 하게 되면은 땡땡땡 해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해서 이런 이제 뭐 K번째 구간이 있을 거고 마지막 N번째 구간이 있을 텐데 이 구간의 크기를 우리가 델타 L이라고 하게 되면 얘의 극한을 리미트를 무한으로 보내서 이렇게 그 뭐죠? 분할을 엄청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DS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 연산자라고 혹은 작용소라고 하고 이 작용소 DS를 무한번 더하겠다라는 의미로 인테그럴 이렇게 취해버리면 DS가 DL이네. 미안합니다. 아주 작은 구간의 크기인 DL이라는 녀석을 작용소로 하고 인테그랄, 즉 무한번 더하겠다 하면 결국 얘가 L의 길이랑 똑같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DL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엄청 작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로 똑같이 볼 수가 있고 어떤 경우든 그러면 결국 DX, DY 이렇게 볼 수 있다 했어요. 볼 수 있고 얘 DL로 볼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로부터 루트의 dx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으로 일단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계속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기의 곡선의 길이입니다. 즉, 이 초록색깔 요 부분까지 한 주기죠.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한 주기에서 t가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입니다. 곡선의 길이 L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써드리면 DL이라는 작용소를 무한번 더한다라고 봤고 이 DL은 피타고라스 정의 때문에 극단적인 아주 작기 때문에 X의 작용소 작은 길이 0이죠. 더하기 dy에 대한 제곱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t에 대한 지금 매개변수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x에 해당되는 건 누구냐면 위치에서 x 좌표, y 좌표를 따로따로 본 거니까 말하자면 얘가 xt가 되는 거예요. st를 xt, yt로 표현하게 되면 물론 ft, gt로 표현해야 되지만 xy가 더 눈에 보이죠. 얘를 yt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xt, yt로 그 다음에 속도는 velocity v는 각각의 성분별로 미분했다 했거든요. x't고 얘가 y't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dx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매개변수 표현을 하게 되면 dt를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그 dt를 곱해준다. 이를 곱해준다는 입장에 보면 dt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밖에 있죠.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곱으로 들어가고 여기 각각 하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표현해보면 각각의 dt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그럼 얘는 이제 날아가고 dt는 밖에 있습니다. 써보면 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적분 구간은 0부터 2파이까지 적분 변수 t에 대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바퀴만 보기로 했죠. 우리 각도를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실제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한 주기의 길이 L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온 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실제로 곡선의 길이 혹은 자치랑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dx, dt, 즉 이 녀석의 표현을 좀 찾아볼 건데 위에서 보면 xt랑 x't가 있는데
x 프라임 t는 실제로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 즉 얘를 라이프니츠 기호로 보게 되면 dx, 물론 프라임도 라이프니츠가 발견했습니다만 dx dt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편하죠. dx dt로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갈 게 이 녀석이고, 또 dy dt는 이 녀석이 dy dt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dy dt도 이미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각각 여기다 집어넣고 표현해보면 여기 있는 게 x 프라임 t, dx dt죠. 이 녀석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넣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넣으려고 하니까 넣어드렸죠. 성격도 이미 구해놨습니다. 얘가 지금 여기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너무 형식이 지금 유지할 필요 없죠. 속력을 우리가 이미 구했잖아요. 이게. 얘 제곱의 루트를 취한 게 결국은 결과가 뭐예요? 이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넣도록 합시다. 슝, 슝, 넣도록 하죠. 넣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렇죠? 이 전체를 오른쪽에 좀 옮길게요. 옮기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이라는 녀석은, 우리 알다시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적분의 선형성입니다. K에 대한 걸로 DT가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2 -2 코사인 T인데, 루트 2를 다 빼내가지고 밖으로 빼내면 루트에 1 코사인 T만 남겠죠. 그래서 R 루트 2를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제 우리가 적분을 루트에 1 코사인 T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사인에 대한 적분이 2분의 1이 있으면 어려워요. 2분의 3승 해가지고 떨어뜨리게 하면 속미분 때문에 2분의 1승이 될지언정 안에 있는 그 사인이 또 튀어나오니까 부분 적분 혹은 뭐 그 치환 적분을 쓰기가 좀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상관없이 덧셈 정리를 사용해가지고 좀 이게 적분의 이게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안에가 이제 차수가 1차인 어떤 초월함수 형태면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차수를 올려줘가지고 루트랑 제곱을 촥 날려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잘 알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안에 있는 녀석이 지금 1차원인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적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에 있는 녀석을 제곱 형태로 바꿔가지고 루트를 없애도록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약간 운영의 묘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코사인 t를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형이 하나 나옵니다. 유명한 거예요. 즉,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 1 코사인 t를 한번 변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형하느냐? 1 코사인 t라는 것은 일단 제곱으로 올려줘야 되죠. 차수를 올려주려면 우리가 아는 공식이 몇 개 없고 덧셈 정리 생각 같으면 t라는 녀석이 안에서 뭐 어쨌든 실수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줄 수가 있어요. 원래 수학에서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즉 말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코사사를 빼거든요. 코코사사 기억하시죠? 그런 형태처럼. 근데 코코사사인데 알파 베타가 다르면은 변형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2분의 t, 2분의 t를 쪼개는 거예요. 즉 얘를 1 코사인의 2분의 t 더하기 2분의 t로 이렇게 쪼갠다는 거죠. 그럼 차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녀석은 복잡하게 될지언정 얘는 우리가 덧셈 정리에 의하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기억하실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사사였죠. 그래서 가로 전체 치고 코사인 2분의 t 코코 기억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사인 2분의 t 곱하기 사인 2분의 t거든요. 맞죠? 자, 얘를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코사인 2분의 t가 지금 같은 녀석 곱해졌으니까 얘를 제곱으로 바꿔도 전혀 무방하다, 그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덧셈 정리 때문에. 그럼 얘를 이제 마이너스를 분배 법칙에서 처리해보면 앞에 건 마이너스고 뒤에 거는 플러스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제곱 형태로 돌렸는데 얘를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줘서 루트를 알려야 되는데, 얘가 딱 보자마자 우리가 뭐가 생각나면 수원에서 1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말하자면 사인 제곱의 2분의 t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사인 제곱 2분의 t랑 사인 제곱 2분의 t가 있으니까 두 개가 동형으로서 같아서 이렇게 변형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 녀석 대신에 지금 이 녀석으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갈아 끼워 넣어도 된다는 얘기고, 제곱의 루트가 있으니까 날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바꾸겠습니다. 이제 쓰고요. 루트에 2의 사인 제곱의 2분의 t로 바꿀 수가 있겠다. 이고 dt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2가 생겼으니까 루트 2는 밖으로 빼낼 수 있고, 루트 2, 루트 2 붙여지면서 2가 될 겁니다. 그다음 루트에 사인 제곱 2분의 t가 있는데, 어떤 수의 제곱의 루트가 있으면, 이게 절대값 어떤 수인 거 우리 고1 때 했었죠. 그래서 정의대로 따라가서 변형해보면 루트 2, 루트 2 붙으면서 2r이 되고요. 안에 있는 저 루트 2 밖으로 뺀 거예요. 적분의 선형성. 0부터 2파이까지 한 줄기예요. 절대값 사인 제곱에 2분의 t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dt. 자, 그런데 봐라.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면 사인이라는 것이 그 지금 실제로 원래 사인의 주기가 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양수예요. 뭐 주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제곱 빠져야 돼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곱에 루트가 있으니까 지금 절대값이 된 거고, 얘의 주기를 살펴보면 주기라는 게 b분의 x가 있으면 bx가 있으면 절대값 2분의 1 이렇게 기억했어요? 원래 사인의 주기 2파이였거든요. 그래서 얘 주기는 실제로 4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4파이라서 4파이 기준으로 으악 돌아간다는 얘기죠. 즉 0부터 2파이까지는 무조건 양수로 뜹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녀석은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 구간에서는 이 합수 자체가 무조건 양함수라서 절대값은 자연스럽게 빼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 지우고 이렇게 톡 날려도 전혀 무방하고, 이제 이 복잡했던 적분이 치환적분, 부분적분 안 됐던 이 적분이 우리가 잘 아는 형태의 적분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r인데 2루트 2로 바꿨네요. 그래서 얘를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에 자, 얘 적분하면 코사인 2분의 t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사인 2분의 t의 속미분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2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 마이너스는 여기 달리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파이 제로인데, 2파이 집어넣으시면 어때요?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는 분명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이 부분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곱해짐으로써, 일단 쓸게요. 이 아래 사실은 마이너스 1을 빼내도 되는데 빼는 거 할까요? 빼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즉 이 부분 빼내고 따로 빼내고 큰 가로를 이렇게 잡죠.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곱하기 마이너스 2에 이 녀석은 코사인 2파이가 아까 봤다시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제로 들어가면 코사인 제로는 1이죠.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곱하면 4죠. 그래서 8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8r. 2 곱하니까 8r.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사이클로이드 길이 L이 지금 초록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r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사이클로이드 돌리기 전에 있던 기본 도형이 지름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r이라서 지름은 2r이고 2r 파이가 원래의 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지름이거든요. 원래의 지름 아니고 원래의 둘레. 원의 둘레. 원의 둘레가 지금 2r파이에요. 2r파이. 맞습니까? 원의 둘레는 2r파이고 원 지름은 2r이죠. 2r. 지름이랑 관련 지읍시다. 원 지름은 2r입니다. 그럼 봐라. 이 r과 8r의 비교를 해보면 8r이 지금 몇 배가 돼요? 4배가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냐면, 결론은 뭐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예쁘게 나왔다는 거죠. 4 곱하기 2r로 볼 수가 있고, 2r이라는 것은
원래 원의 지름이니까 원 지름이었던 사이클로이드에서의 지름이었던 이 R의 4배다. 4배가 실제로 한 주기에서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름의 4배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록 색깔 전체 길이는 이 지름, 이 R의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랑 길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넓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즉 초록 색깔의 이 영역 있죠? 이 영역의 전체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실제로 지금 x하고 y에 대한 형태가 있으니까 자르기를 우리가 직사각형을 자르잖아요. n 등분해서 이제 잘랐을 때 어떤 k번째 이런 이제 직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오른쪽 끝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잘라버렸다 칩시다. 잘라버리면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극한을 보내게 되면 델타 dx가 되겠죠. 그래서 적분 변수는 dx로 하는 게 옳고 이때 이제 높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높이는 델타 y 혹은 이제 y 그 자체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y 좌표니까 결국은 이 넓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아직까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y의 d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에어리아 우리 A라고 하면 에어리아 A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건데 이 적분 구간은 X에 대한 지금 적분 변수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이전까지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전까지 길이는 실제로 즉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얘는 실제로 공이 굴러간 원의 둘레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 굴러간 이 둘레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 실제 파란 색깔 전체 길이는 우리가 아까 RT 구했던 것처럼 전체 안지름 R 곱하기 중심각이 한 바퀴 돈 거니까 2파이겠죠. R 곱하기 2파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즉 원둘레만큼 간 거예요. 원둘레가 2파이 R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0부터 해가지고 2파이 R까지로 구간을 잡는 게 옳아요. X일 때는. 맞습니까? 그래서 적분 구간을 0부터 2파이 R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에어리아 넓이는 y가 이제 y를 우리가 표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정보는 지금 보다시피 t에 대한 정보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개변수. 그럼 얘를 x를 t에 대해서 y를 t에 대해서 치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전을 짤 거냐면 이 형태에서 구조적으로 변경을 줄 건데 y는 어차피 이 yt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t에 대해서 변화시킨다 할 것 같으면 y를 다르게 표현하면 r-r 코사인 t니까. 근데 dx가 문제인데 dx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그러니까 색깔을 좀 드리면 빨간 색깔이 마크를 보세요. dx dt가 x 프라임 t거든요. 즉 지금 dx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치환을 쓰기 위해서 dx dt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dx dt를 한번 봤더니 얘가 지금 빨간 색깔 이 상황에 의해서 x 프라임이고 x 프라임은 아까 우리가 속도할 때 했다시피 r 코사인 t란 말이죠. 즉 d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dx는 r 코사인 t에다가 전체적으로 dt가 곱해졌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dx 자리에 얘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즉 dx 자리에 이러냐 dx 자리에 그대로 얘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단 말이죠. 일단 y 대신에는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즉 한 번 더 써보면 적분 구간은 모르겠지만 일단 y 대신에 yt를 넣어서 r 코사인 t가 될 것이고 그다음 dx 대신에 얘를 한 번 더 집어넣으니까 dx 얘를 집어넣으면 r 코사인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t가 있겠죠. 근데 x에 대한 적분 변수에서 t에 대한 적분 변수로 바뀌었으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또 적분 그 구간을 바꿔줘야 되는데 t에 대해서는 한 바퀴 한 주기 동안에서는 당연히 중심각 자체가 0도에서 그러니까 0 라디안에서
2파이까지 변하는 거니까 이 구간이었던 x 구간을 당연 t에 대한 적분 구간인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만히 보니까 r 곱하기 r,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나씩 보면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고 얘도 똑같거든요.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결국 r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복잡하니까 얘를 저 밑에다가 이제 예쁘게 쓰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한 주기 곡선 넓이를 area A라고 하게 되면 봤다시피 아까 A라는 것은 인테그랄 X에 대해서 봤을 때 0부터 2파이 R까지 한 바퀴였죠. Y의 dx였다. 그런데 얘를 t에 대한 주기로 바꿨더니 0부터 2파이까지 r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t 코사인 t 제곱에 dt가 되더라. 는 우리가 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맞죠? 여기서 r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t 제곱 dt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바로 이제 변형시키는 겁니다. r 제곱 빼주고요.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하면 1 마이너스 곱셈 공식이죠. 2 코사인 t 더하기 이 녀석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t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천천히 설명하고 있죠. 보는 사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면 1.5배속, 2배속 하시고 아니면 간주 점프를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가능하면 천천히 들어보세요. 천천히 하는 게 많고 나쁜 게 없으니까. 1 마이너스 2 코사인 t 됐죠? 얘는 적분이 쉬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코사인 제곱 t거든요. 적분 선에서 다 쪼개도 이제 코사인 제곱 t가 문제인데 얘가 미분한 형태가 곱해졌다. 예를 들면 코사인 t 미분하면 사인 t 형태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곱하기 형태면 뭔가 치환으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정비적으로 가야 되는데 코사인 t, 코사인 t는 둘 다 난이도가 똑같다는 거죠. 미분하기에 더 좋은 녀석도 없고. 그러니까 부분 적분도 안 좋고 치환 적분도 안 좋고 이럴 때 제곱이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는 루트에 1차인 형태가 있어서 좀 문제가 어려워서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차수를 까내려서 이제 날려줬다면 이번에 곡선의 넓이는 코사인 제곱 t 이 녀석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얘가 치환도 부분도 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얘도 똑같이 덧셈 정리로 뭔가 변형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럼 코사인 제곱 t를 우리가 적절히 차수를 까내리는 방식으로 한번 변형을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변형 2, 2번 변형을 똑같이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옆에다 쓸게요. 제곱을 차원으로 까내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아는 게 코사인 제곱 이거 아는 거 있죠. 유명 한번 써봐요. 얘를 이제 변형해 주셔야 되니까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가 일단 뭐라는 걸 알고 있죠. 너무 기본적으로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니까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생각해보면 코사인의 덧셈 정리 기억하십니까? 그 걔가 코사인 제곱의 t 코코사사를 생각해보면 이제 t 더하기 t로 보는 거예요. 사인 제곱 t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코 t 마이너스 사티 이렇게 보게 되면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렇죠? 코사인 2t가 되는 거죠. 2t가. 왜냐면 코사인 t 더하기 t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2t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지금 코사인에 대한 형태가 두 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두 식을 더해주면 코사인에 대한 형태를 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더해주면 일단 사인 제곱 날아가고 얘는 2 코사인 제곱 t입니다. 두 개 더하는 것이니 1 더하기 코사인 2t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코사인 2t. 자, 그래서 2를 나눠주면 코사인 제곱 t는 짜잔 이렇게 결국은 제곱이었던 코사인 제곱 t를 지금 차수가 1인 걸로 까내렸고 얘는 안에 있는 녀석은 속미분 처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분이 훨씬 어렵다 했죠 예전부터.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대치시켜서 집어넣어 주시면 끝납니다. 맞죠? 한번 해볼까 이제? 즉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도 계산이 한 번만 해보면 또 재밌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이 접근하기가 너무 싫다, 그죠? 근데 사실은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코사인 t라는 게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으아 이렇게 해서 한 줄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 4분의 한 칸 크기가 1이거든요, 사실 넓이가. 그래서 얘들이 그러니까 넓이로 따지면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t를 접근하면 무조건 상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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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되면서 0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적분 구간이 0부터 2파이까지라서 얘는 적분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날아가기 때문에. 맞죠? 2가 붙었다 해도 코사인 t를 어차피 적분해야 되니까 이 부분 날아가고 이 부분 날아가잖아요. 게다가 2분의 1의 코사인 2t가 있는데 코사인 2t도 주기로 따지면 주기가 얘가 2분의 2파이죠. 2분의 2파이니까 얘는 파이가 주기거든요. 그럼 파이가 주기라서 실제로 코사인 2t를 그려보면 이렇게 한 주기 아닙니까? 이기가 이렇게 되는 게 파이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주기가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적분과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럼 앞에 있는 개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스칼라고 2분의 1은 관심이 없고 코사인 2t라는 것은 적분을 해도 어차피 이 부분 대칭돼서 날아가고 이 부분 날아가고 이 부분 날아가고 이 부분 전부 다 날아갈 거니까 얘는 결국은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맞죠? 굳이 뭐 접근하고 바바하고 다 빼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림으로 바로 하게 돼요. 결국은 남는 게 누구냐면 1 더하기 2분의 1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럼 2분의 3만 남는 거거든요. 2분의 3. 그쵸?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r 제곱에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3 맞죠? dt만 남아요. 맞죠? dt. 여기 2분의 1 있었고 여기 1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 정리해보면 2분의 3에 2파이 빼기 제로죠. 그러면 어차피 얘 2파이니까 2 날아가니까 3파이 맞나요? 3파이 아래 제곱이 된다. 3파이 아래 제곱. 뭔가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파이 r 제곱이 원래 사이클로이드 기존의 원의 넓이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지금 원의 넓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가 r 제곱 파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초록색깔 결과값이 우리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초록색깔 결과값이 우리가 열심히 계산했더니 3파이 r 제곱이 나왔다는 거죠. 몇 배 차이죠? 원의 넓이랑 비교해보면 정확히 3배 차이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다.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외울만 하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의 사이클로이드 원의 넓이의 3배다. 3 곱하기 파이 r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파이 r 제곱 원 넓이의 3배다라는 결론을 또 내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중요한 성질들은 제가 다 설명드렸고 사실은 이게 이 결론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여러분 수능 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변형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이런 거를 오히려 더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이클로이드를 뭐 외워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속에서 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이 충분히 수능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치환적분, 부호적분이 안 될 때는 앞에 수원에서 배웠던 더 센 정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변형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시고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했거든요. 원래는 한 20분, 15분이 설명 다 끝나는 건데 최대한 혹시 이해 못한 친구도 있을까봐 천천히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굳이 영상을 한 번 더 찍었습니다. 찍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클로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